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최저세율 15%와 또 영국 트러스 총리 사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의 그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다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그 윤석열 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2만 9천 개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한 개 분야에 대해서 또는 한 사업에 대해서 본다면은 줄어드는 예산도 있고 늘어나는 예산도 있는데, 줄어드는 것만 본다면은 전부 다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 생활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 예산을 226조 6천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노동까지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 했던 보건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 이외에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 같은 바탕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손을 든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걸 의원께 드릴 질문이 많은데 답변 시간이 없으시니까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고 다른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걸 의원님께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쫓겨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자 영국은 우리와 다르다. 영국은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때 저때의 어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재정 건전성, 부채 비율에 대해서 비교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감세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김병우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사실 법정 의무 지출이 늘어난 것이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지출은 거의 없는 것이거나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 증세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 좀 책임감 가지고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네. 문재인 정부도 임기 후반에는 사실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고 종부세를 깎아주는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예산으로서 계속 제기되었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재정에 대한 부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예산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서 나간다,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대부분이 기술 제휴 또는 해외 마케팅 개척, 다시 말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이지, 과거와 같은 임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은 많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법인세가 대한민국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정 건전성 회복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왜 초부자 감세를 합니까? 재정이 건전하려면 수입이 튼튼해야 됩니다. 지출도 줄여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제도죠.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가 가장 급증한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가계 부채가 가장 급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국가 부채 걱정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 부채로 인한 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정부가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기업들의 공제 확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시, 다시 말해 시설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공제를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사전에 법인세를 감면시켜서 이 돈으로 투자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고용 창출, 투자 확대, R&D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공제 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이주택자라든지 또한 금액에 있어서의 좀 비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리백이라든지 탄소세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제1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도입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권 신청하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하고 충분하게 공급되어서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5조 7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건설사 대상 분양주택 융자 지원 사업 1조 1,400억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실제로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에 드러났듯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지하방, 옥탑고, 그다음에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약 228만 명의 주거 빈곤 가구가 주거부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확충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런 근데 용산에 측면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오조 짓는다고 7천억 삭감은 잘못된 윤석열이 거다.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비판받아야지. 실제로 민주당도 지금 브랜드 아파트 지을 때가 아니지.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조 7천억 삭감이나 5조 원 삭감이나 도찐 개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이나 네. 브랜드 아파트 신축 시간이 절대 안 이거 되지. 저 시간까지는 건가요? 답변을 먼저 주시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너무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답변으로는 한시적 사업이라서 중단한다,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가장 큰 기둥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워낙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미미하게 네. 이게 지금 명확한 시그널이 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부자감세라고 지금 유예를 반대하고 계신데, 근데 주식은 사실 부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사회에서 서민들이 소득과 자산 형성 기회를 오히려 가로막는 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민주당이 급투세 적용으로 얻으려고 하는 정책의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를 부자감세로 네이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권 관련 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증권거래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될 예정이. 그런데 증권거래소는 투자를 했을 때 손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반드시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 세금을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만든 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우리 당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비과세 금액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에 이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산해서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세 장세가 있고 강세 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세 장세에서 손실본 금액을 강세 장세의 이득을 봤을 때 이거를 이월해서 손실을 공제해주는 나름대로 상당히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겠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바꾸는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은 저희 당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낼지는 조만간 저희가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서민들과 관련된 법안들도 많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이자가 급등하고 다중채무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원리금도 못 갚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청년 노인 파산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자 난민, 대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IMF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금모으기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금융기관 어려울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공적 자금 167조 투입해서 회생시켰습니다. 금리 폭등으로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데 국가와 금융기관은 계속 금리 인상만 무한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은행 상반기 이자로 34조를 벌었다고 한겨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보너스 잔치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아놓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제 국가와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진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자난민 특별법 제정해서 2023년도 예산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금융 전문가로서 김병기 의원님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시간 양도하실 거죠? 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채무보다도 가계부채 증가, 특히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를 해야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제 정책금융 파트가 있고 민간 영역에서 금융 사이드 양쪽에서 저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민금융원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햇살론의 재원은 복권기금과 그다음에 네. 음소거 됐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은 모두 현장 대응에 있다라고 진상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니 행안부 장관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을 지휘한 용산 도방서장은 기소되었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예 보고체계에서 누락되어 있고 현장에 달려간 사람은 그 책임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보고체계에서 무책임하게 빠져 있다가 책임도 면하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진상조사는 이러한 무책임이 일어난 구조적 원인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